자, 이렇게 두 매니저의 리뷰 다 모두 맞춰봤고요. 이어서 한발기업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기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주말 동안에 이제 AI 반도체 열풍이 예. 있었고 또 엔비디아 또 그리고 AMD 다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까지 이제 신고가를 그렇습니다. 경신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도 네. 그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AI 반도체 기업 가져왔습니다. 근데 좀 힘들었던 게 뭘 하려고 하더라도 김혜민 매니저나 저도 다 했던 종목들이더라고요. 겹치죠. 예. 오픈했지나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요. 맞습니다. 근데 남아 맞아요. 있는 종목이 네. 많지 않아요. 네. 에이지랜드를 하자니 지난주에 3차례 언급했고 가온칩스를 하자니 이미 했고 오픈엣지를 하자니 또 김혜민 매니저님도 네,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신곡 끝에 고심 끝에 제주반도체라는 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 사실 이 종목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그쵸. 했는데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 AI 반도체의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네.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제주반도체가 가장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온디바이스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또 AMD가 급등할 때마다도 제주반도체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거의 23% 가까운 폭발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이 신고가 부근에서 그리고 지난주부터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이 강하게 90만 주 이상의 강하게 매수를 했고 또 그리고 15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50만 주 이상의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최근에 신고가는 외국인이 순매수에 강력하게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AI 시대에 저전력 반도체가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를 개발하고 또 제작하는 업체다. 설계를 전문화로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고용량 메모리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고 그 틈새 시장이 지금 AI 시대에 좀 적중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거의 바닥 대비 거의 5배 이상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의 어떤 80%를 좀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전력 소모량 자체가 지금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결국에 이 GPU 같은 경우도 범용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에서 지금 저전력과 또 그리고 이제 결국엔 연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AI 반도체 관련해서 GPU가 범용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점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5G와 또 사물 인터넷에 들어가는 멀티칩 패키지가 이제 주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퀄컴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대만의 그 팹리스 설계 업체 중 1위 업체인 미디어텍에도 이 5G 사물 인터넷 칩셋의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 인증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선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퀄컴 같은 경우는 또 삼성과 구글과 손잡고 또 이제 XR 기기 관련돼서 올해 상반기에 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감이 같이 좀 적용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시장 규모 자체가 2032년까지 87조 원 시장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에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리고 매출의 거의 89%, 거의 90% 가깝게 해외 매출 비중이 커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유럽권에 또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꾸준하게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이제 메타 플랫폼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뭐 퀄컴, 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저전력 반도체 AI 관련해서 핵심 기업인 이 제주반도체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한 16%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AI 반도체 열풍이 이번 주 또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제주반도체 한번 요 자리에서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뭐 신고가 부근인데요. 매수가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25,500원을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9,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5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김영익 매니저님 바로 VS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제주반도체가 나왔으니까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LPDDR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아직 좀 더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은 종목들이 있을지 에이펙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종목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디가 가장 괜찮을까요? 아, 굉장히 어려워요. 예. 사실 이제 제주반도체가 대장주라는 건 뭐 누가 봐도 이제 뻔히 그쵸. 아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거의 1조 원 가까이 지금 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제주반도체도 실적도 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퀀텀 그렇습니다. 점프를 좀
할 거라고 예상은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탑픽 종목으로 제주반도체는 김종현 매니저님 꼽아주셨으니까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종목 말고요. 네. 좀 논외로 어차피 이제 LPDDR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그쵸. 이제 이슈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이제 관련된 수혜주 중에 소형주 하나가 있는데 소형주? 이 종목도 아마 김종현 매니저 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KC라고 하는 종목. 예. KEC라고 하는 종목을 저는 오히려 오늘 VS에서 탑픽 종목으로 한번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펙트라든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이미 이런 종목들은 다 네. 언급이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전력 반도체로 이제 좀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의 만족스러운 표정도 같이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소형 종목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김영익 매니저는 대장주는 그래도 제주 반도체지만 KEC까지 한번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은 반도체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예. 김준호 매니저님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이미 1월 뭐 초반에 워낙 많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려 가지고 남은 종목이 이제 별로 없는데 저는 오늘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 또 하나 이제 언급되지 않은 종목 하나를 소개를 좀 오. 해드리려고 해요.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네.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 가온 칩스라든지 네. 칩셋 미디어 얘기하면서 항상 또 끼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국내를 좀 대표하는 우리 소위 말해서 디자인 하우스 그쵸. 관련된 이제 수혜주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어쨌든 TSMC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이 AD 테크놀로지가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8개 이제 대만의 TSMC의 VCA 중에 하나로 활약을 했었던 기업인데 지금은 국내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매출처가 이제 좀 집중되고 있는 어찌 보면 매출처 다변화를 위한 이제 선택을 했는데 2, 3년 동안에는 TSMC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네. 아 이게 좀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또 AD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향 맞아요. 굉장히 좀 많은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샘 얼트만이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이제 AI 칩을 이제 제조하겠다라는 걸 네. 선언을 했잖아요. 그건 결국은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AI 만들어놨더니 돈은 지금 엔비디아가 다 벌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얼마나 배 아파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AI 칩을 자체적으로 제조하려고 하는 건데 그 지금 엔비디아의 가장 대표적인 이 AI 반도체 수혜를 하는데 가장 강력한 이제 벤더 회사가 TSMC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TSMC하고 또 같이 칩을 제조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게 뭐 엔비디아를 견제하는 모양새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AI 칩을 설계하는 이제 역할을 오픈 AI가 이제 담당을 하게 예. 되는 거고 제조를 하는 걸 삼성전자 쪽이나 뭐 혹은 TSMC를 제외한 다른 이제 기업 쪽에 이제 맡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샘 올트만이 이제 방안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쪽과도 접촉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또 가장 강력한 이제 디자인 하우스일 수 있는 AD 테크놀로지가 자연스럽게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4나노 유일한 이제 국내 디자인 하우스가 바로 AD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메모리 이제 컨트롤러 IC를 이제 주로 매출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의 거의 한 70% 정도가 이쪽에서 이제 발생을 할 정도로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BM이라든지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CXL 이런 이슈들이 이제 계속 좀 부각되면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이제 역할이 계속해서 이제 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들과 칩을 이제 제조하는 파운드리 기업들 그 중간에서 소위 말해서 칩리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예.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반도체 칩의 사양이 매우 이제 고사양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복잡한 설계를 바탕으로 생산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디자인 역할, 이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몸값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로열티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연계된 이제 매출 구조가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을 좀 해 나갈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은 작년 연말에 이제 고점을 한번 뚫고 33,000원까지 한번 슈팅이 좀 들어왔다가
1월 들어서면서부터 거래가 이제 팍 죽으면서 기술적인 이제 조정이 좀 진행됐거든요. 21선 추세 하단까지 이제 단기 눌림목 조정이 진행이 충분히 좀 됐고 지난주 후반에 27,000원, 28,000원 요 구간을 이제 지지를 좀 받았기 때문에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이제 높여가는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AD 테크놀로지는 이미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지난주에 출발을 해버린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추격 매수하기가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AD 테크놀로지를 좀 대안주로 생각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지난주 종가 근처 이제 29,000원, 1차 목표 가격은 35,0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님 바로 VS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뭐 디자인 하우스 탑 3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에이징랜드와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이렇게 있는데 네. 저도 오늘 AD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매력적인 거는 네. 에이징랜드, 가온칩스는 금요일에 어느 정도 올랐단 말이죠. 근데 AD 테크놀로지는 금요일에 좀 덜 올랐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근데 가격적으로는 그런데 가는 말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징 랜드라는 가는 종목을 말도 가는데 방금 오는 말이 좋았거든요. 가는 말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에이징 랜드를 할게요. 네, 소신 있게. 네, 그래서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지금 이제 오픈 AI에서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아까 김영민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AI 칩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또 그리고 TSMC와 지금 이제 AI 반도체 개발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삼성전자와 어떤 협력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은 5시간 전에 단독 기사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을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최태원 회장 SK 하이닉스에는 HBM을 공급을 받고 또 TSMC와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삼성보다는 TSMC 가능성이 조금은 비교 우위다라는 점에서 에이징 랜드가 그리고 TSMC의 이제 파트너사이기도 하고 또 디자인 하우스 DSP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에이징 랜드가 이번에 TSMC발 또 특히 오픈 AI AI 칩 개발 관련해서는 그래도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에이징 랜드가 또 특히나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이번에 대만 총통 선거 이후에도 결국에 이제 TSMC의 미국을 기점으로 앞으로 공급망 확대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에이징 랜드의 어떤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1순위는 에이징 랜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징랜드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장전 조회 상위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1월 22일 장전 이 상회 종목들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를 예상해 볼 텐데요. 사실상 예상과 비슷합니다. AI로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 그 키워드 속에서도 명확하게 두 갈래로 갈리더라고요.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그 중심이 되어준 건 단연코 삼성전자였겠죠. 지난주 금요일 무려 4.18% 초강세를 보이면서 중심을 잡아줬고요. 그 중심 아래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S24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에 특히나 소프트웨어가 다시 한번 추세를 확인시켜줬습니다. 그 외에도 역시나 강했던 하드웨어였죠. 이 제주반도체 외에도 HP, SP도 8.51% 강세를 보였고요. 그 밖에도 가온칩스, QRT도 역시나 동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촌스러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선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 모든 시장이 AI라고 외칠 때 다른 쪽에 기회를 엿보는 것도 전략일 수 있을지 보다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선 아나운서가 얘기해 준 대로 촌스럽게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소프트웨어를 봐야 되는 겁니까? 하드웨어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 건지 김영민 매니저님 한번 들어볼까요? 다 봐야죠, 사실. 제가 이제 더 촌스러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안 그래도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셔가지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좀 구분해가지고 쭉 분류를 좀 해드렸거든요. 하드웨어 중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부품 따는 종목들까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소프트웨어 쪽은 온갖 이제 지금 뭐 비전 프로라든지 갤럭시 S24, AI 폰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새로운 이제 생태계 그리고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구글이 이제 글래스 개발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맞아요. 구글 글래스 개발을 포기했다는 건 이제 하드웨어는 삼성한테 맡기고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소프트웨어만 이제 계속해서 좀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의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좀 해야 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만 이제 볼 게 아니라 이제 또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분명히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이슈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겁하지만 어쨌든 좀 다 보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진짜 살펴볼 게
정말 많다, 다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김영민 이제 무료 방송에도 준비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준호 매니저님, 네. 아까 이제 조회 상위 종목들 쫙 봤거든요. 당연히 뭐 관심 있는 종목들 한 발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네. 어디가 가장 좀 관심이 있으십니까? 일단 뭐 저도 AI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번외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네. 다 떠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시초가가 이제 떠서 출발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자리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XR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방금 전에 김현미 지금 잘 짚어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초도 물량이 30분 만에 매진을 돼버렸고 또 그래서 올해 최대 50만 대에서 많게는 60만 대까지 판매를 앞두고 있고요. 또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XR 쪽에 결국에 그동안 그 글래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XR 글래스 같은 경우도 이제 포기를 했고 네. 이제 결국에 OS 쪽에 집중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퀄컴은 준비가 됐고요. 칩셋이 준비가 된 상태고 구글은 OS가 이미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판매와 생산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올해 상반기에 XR 관련된 본격적인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XR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라운텍이라든지 네. 뭐 선익 시스템, 뭐 뉴프렉스 같은 종목들이 가장 3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더 기대하는 거는 애플이 비전 프로 이후에 삼성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버넥트라든지 또 그리고 콘텐츠를 같이 하고 있는 뭐 스코넷 같은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틈새 시장을 노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장전 조회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가리지 않고 많은 종목들이 인기 종목들로 올라오고 있는데 김영민 매니저, 김준호 매니저는 여기서 좀 더 꿀팁으로 XR 관련주들 같이 한번 오늘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